선생님께서 너무 멋진 인트로덕션을 해주셔가지고 아주 출발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귀한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일당 100 이런 말을 하는데 오늘 오신 분들은 일당 100만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제대로 서면은 우리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의 한 시간은 5,200만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속으로 대통령의 한 시간이나 나의 한 시간이나 동일한데 왜 약간 농담처럼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고요. 어쨌든 대통령의 한 시간이 국민을 대표해서 일거수일투족이 우리들에게 선한 영향, 긍정적인 영향, 또 혁신적인 영향을 주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 주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당 100만의 역할을 하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미 다 알고 계신 내용이지만 우리가 흩어져 있는 지식과 지혜를 함께 정리해보고 또 개별적으로 갖고 계신 고민들을 함께 나누어 보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알고 계신 내용들이지만 제가 뭐 새롭게 가르쳐 드릴 내용 없고요. 오히려 실무에 계신 여러분들로부터 제가 배울 점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학자로서 이렇게 흩어져 있는 지식이나 경험들을 좀 정리해서 우리 스스로 잘 소화해내고 또 실천적으로 어떻게 해야 지혜롭게 잘 써서 임팩트 있게 이 세상을 바꾸는데 도움이 될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정리해 본 내용을 크게 4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필요하다면 질의 토론 과정에서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이렇게 4부로 나누었고요. 1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부의 내용이 이제 기후위기 자본주의가 문제다 이런 제목인데 여러분들은 자본주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오래 기다리면 안 되죠. 쉽게 이야기하면 돈 놓고 돈 먹는 사회입니다. 예. 그냥 노름판처럼 돈 던져놓고 돈 먹는다 그러면 노름판이 되니까 돈을 투자해서 생산수단과 노동력을 산 다음에 상품을 만들어서 이 상품을 시장에 팔아서 더 많은 이윤을 버는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돈 놓고 돈 먹는데 그 원리가 자본을 투자해서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그 상품을 시장에 판 다음에 이윤을 남기는 시스템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인간 노동력이 들어가야 비로소 이윤의 원천이 되는 잉여 가치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흔히 우리는 자본주의를 비판적으로 분석할 때 인간 노동력에만 주목하기 쉬운데 따지고 보면 인간 노동력만으로는 상품이 되지 않습니다. 상품을 만들 적에는 자연에서 오는 원료, 에너지, 뭐 기계까지도 다 자연에서 오는 것이죠. 그것들에 이제 인간 노동이 가해져야 비로소 잉여 가치를 포함한 상품이 만들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자연이 파괴가 되거나 또는 자연을 파괴하는 이산화탄소, 메탄가스, 아산화질소 등등의 온실가스 같은 것이 나오게 되고 또 반면에 쓰레기가 나온다든지 수질오염, 토질오염 등등 오염 문제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보면 자본주의가 이 오늘날처럼 편리하고 빠르고 안락한 삶을 만들어내는 기초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우리 삶을 불편하게 만드는 지금 지구온난화로 상징되는 기후위기, 6차 대멸종, 각종 오염과 쓰레기 문제, 그리고 자연자원의 고갈,
특히 그 중에서도 화석 연료로 말미암아서 이 석탄, 가스, 석유 이런 것들을 이제 에너지로 씀으로써 그동안 발전을 많이 했지만 그 발전의 대가가 오늘날 기후 위기로 이제 오게 되는 그런 메커니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이제 하나의 도식으로 표현한 그림이 바로 이것이고요. 위축은 자본의 축입니다. 돈을 가진 기본 자본금이 되겠죠. 돈을 가진 진영에서 여러 가지 상품을 삽니다. 땅과 건물과 원료와 기계, 에너지 등 다 생산 수단에 속하고요. 나머지 생산 요소의 하나가 노동력인데 그까지 사서 점점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우리가 잘 못 보는 공장 안에서 생산 과정의 블랙박스이죠. 그 안에서 상품을 만들어냅니다. 그 점점점으로 되어 있지만 제가 그 블랙박스의 비밀을 나름대로 풀었는데 갈비의 법칙이 작동합니다. 아래로 갈구고 위로 잘 비벼야 살아남는다. 예. 예, 마음껏 웃어도 됩니다. 그 갈비의 법칙이 작동하는 생산 과정을 통해서 잉여 가치를 포함한 상품이 하나의 가치 형태로 시장에 나오게 되고 그것을 시장에서 소비자에게 돈으로 바꾸어내야 처음에 투자한 돈보다 더 많은 돈 다시 이윤 내지 잉여 가치가 붙은 큰 돈이 나오게 되죠.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자본의 축인데 이 자본의 축을 뒷받침하고 있는 사람의 축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으로부터 노동력이 나오죠. 한 사람의 인격체를 커다란 원으로 본다면 그 원의 한 10분의 1 정도가 노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데 현실적으로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삶 속에서는 10분의 9 정도를 노동력이 차지하고 있어서 노동력을 다 팔고 소모하고 빈 껍데기만 남은 인생, 나중에 내 인생을 찾아보려면 10분의 1밖에 안 남아 있어서 서글픈 마음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거를 빨리 깨달을수록 인생의 10분의 9를 인격체로 채우고 나머지 10분의 1만큼만 노동력으로 살면 인생이 행복해질 터인데 그런 걱정 때문에 제가 책을 쓰고 썼는데 잘 안 읽으시더라고요. 좀 일찍 읽고 인생이 이렇게 생겨 먹었구나. 그래서 노동력의 삶을 10분의 1만 쓰면서 행복하게 살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노동력을 팔고 그래서 화살표 오른쪽으로 올라가죠. 대신에 받는 돈이 임금입니다. 그 임금을 받아서 바로 돈을 국에 끓여서 먹으면 사람이 죽으니까 그 돈을 가지고 상품을 사야죠. 그 상품은 우리 생활에 필요한 물품이라서 생필품이라고 합니다. 이 생필품을 사와 가지고 가만히 모셔두고 우리 목사님처럼 기도만 하면 안 되고 실제로 써야 됩니다. 소비하는 과정이 생활 과정이기도 하죠. 그 생활 과정은 쉽게 말하면 밥 먹고 잠자고 잘 쉬어야 다음날 일하러 갈 노동력이 또 나옵니다. 예. 그래서 자본주의를 자본의 관점에서 보면 돈 놓고 돈 먹는 사회인데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자본주의는 노동력을 팔고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과정이다. 그렇게 요약할 수 있고요. 근데 1세대 노동자가 100년 뒤에는 사라질 겁니다. 아무리 오래 살고 싶어도 노동력을 파는 기간이 100년 이상 가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 노동력이 살아있을 때 해야 할 역사적인 사명이 하나 있죠. 2세대 노동력을 낳고 길러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노동력, 아래쪽에 축이 아가의 탄생이 있습니다. 밤에 잘 먹고 잘 주무셔야 되는데 주무시기만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2세대 아가가 나오는데 그 아가가 바로 노동력을 파는 노동력이 안 됩니다. 노동력을 만드는 지난한 과정이 필요한데 그게 오늘날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초, 중, 고등학교, 대학, 대학원까지 노동력을 만드는 과정이 이 아래쪽에 숨어 있습니다. 이게 공교육 체제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아가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노동력 만들어서 노동력 파는 과정까지가 우리 인생을 형성하고 있는데, 노동력 패러다임으로 인생을 이해하다 보면 이렇게 노동력을 만들고 노동력으로 출발해서 노동력으로 끝나는, 어찌 보면 성공하더라도 비참해지고 실패하면 더 낭패가 되는 인생살이를 하고 있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 경제 구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그림 가지고 우리 인생을 다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주제와 관련해서 문제는, 지구가 뜨거워지고 올여름 경험하셨듯이 한쪽에는 폭염, 한쪽에는 폭우, 봄에는 산불이 일어나더니 또 여름에는 홍수로 말미암아 산청 같은 경우에는 한 마을이 사라지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지금은 한 마을이 피해를 입는 정도일 수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한 나라 전체가, 뭐 사실 섬나라, 투발루 같은 섬나라는 물속으로 가라앉는 그런 사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지구 전체가 인간이 살기 힘든 곳이 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럴 적에 인류가 문제냐 지구가 문제냐 이런 논쟁도 좀 있죠. 약간 곁다리 논쟁이긴 하지만, 쓸데없이 지구 걱정하지 말고 인류 너희들이나 걱정해라. 지구는 오히려 인류가 사라지고 나면 잘 보관한다. 그래서 괜히 지구를 위하여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네 자신이나 잘 챙겨라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맞는 말이라고 보고요. 오히려 인류가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인류 스스로 멸망할 뿐만 아니라 지구에 복원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타격을 입히고 떠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당장 뭐 인류의 멸종이 올 것 같다, 큰일 났다, 이렇게 또 너무 조급하게 접근하는 거는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유치원 아이들이나 초등학생 아이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주면 바로 아이들이 그냥 모든 것 손 놓고 아무것도 해봐야 소용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버리니까, 우리는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이 오더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가 아니라 무엇이라도 해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가만히 따지고 보면 이런 지구 온난화를 부른 과정이 뭔가를 찾아보니까, 제 나름대로 찾아본 결과는 아무래도 자본주의다. 왜냐하면 원시 공동체 사회, 신석기 시대 이후로 인류가 농사를 지으면서 살았는데 그게 10,000년 내지 12,000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고대 노예제 국가가 있었고 중세 봉건제 사회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자본주의 사회가 있고 뭐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도 존재했고 있었지만, 가만히 따지고 보니까 봉건 시대까지만 해도 자연의 품 안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기후위기 문제가 이 전 인류를 위협하는 그런 시대는 없었던 거죠. 그리고 반면에 자본주의 사회는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료 채굴 과정에서 생산 과정, 또 이 물자를 소비하는 상품들을 소비하는 과정, 이 모든 과정들이 온실가스를 만들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결국은 자본주의가 문제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고요. 그래프로 증명을 뭐 제가 증명하기보다 이미 나와 있는 자료를 제가 모은 거에 불과합니다. X축에, 가로로 된 X축에 일자가 보이시죠? 요 1은 예수님 탄생 이후의 1년이에요. 서기 1년. 서기 1년부터 저 숫자는 2016년으로 나왔지만 2025년까지 연장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1인당 국민소득 수준이 예수 탄생 이후로
1700년, 1800년까지 그렇게 변동이 없다는 거예요. 약간 올라갔겠죠. 예? 그리고 지금처럼 잘 살게 된 세상은 불과 100년도 안 됐다는 이야기예요. 최근에 급격하게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이제 학자들은 2차 대전 이후에 국민소득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그러니까 국민소득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건 생산과 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그걸 학술용어로 대가속화 시대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죠. 자, 그렇게 되는 과정은 당연히 지구의 자원을 그만큼 오른쪽으로 갈수록 폭발적으로 많이 쓰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X축은 연대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급격하게 올라갔고 이 오른쪽에 상승하는 저 오른쪽 부분이 주로 2차 대전 이후의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것만큼 CO2와 같은 온실가스가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알기로 산업혁명이 언제쯤입니까? 1700년대 후반이잖아요. 그죠? 증기기관 나오고 한 게 1780년대거든요. 그게 이 부분이잖아요. 산업혁명 이후에 100년이 흐르고 200년 가까이 흘러도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바닥을 기고 눈에 띄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비유하자면 마치 우리의 어머니 세대가 빨래 들고 빨래 비누 가지고 시내가에 가서 빨래하는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빨래는 하는데 오염이 별로 안 되는 거예요. 지구의 자정 능력 안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생산력이 낮았기 때문에 소박한 수준이었다. 타격을 크게 입히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으로 올수록 여기는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만 본 것이긴 하지만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온실가스 모든 온실가스를 이제 이산화탄소로 환산해 가지고 이렇게 계산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산화탄소만 본 건데도 이게 오른쪽으로 갈수록 기울어지고 좀 엄격하게 보면 2차 대전 이후에 심해졌고요. 그것도 또 쪼개서 보면 흥미롭게도 1989년 소동구 붕괴 이후에 그래서 1990년대 이후에 고삐 풀린 자본주의 그러니까 자본주의 중심의 세계 체제가 거의 단일화된 그 시점에서 더욱더 폭발적으로 증가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온도 변화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달려올수록 열탕지구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가 아니라 지구 열탕화 글로벌 워밍이 아니라 글로벌 보일링이다 이런 용어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되었다는 거고요. 물론 역사적으로 보면 이 푸른 시절이 소빙하기 막 갑자기 추워졌던 시기도 있었다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따뜻한 방향으로 올라와서 지금은 뜨거워서 살기가 힘들어진 그런 시기까지 왔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자본주의야말로 셀프 디바워링 디바워 하면 탐욕스럽게 막 먹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셀프 디바워링 소사이어티다 이런 표현을 쓰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파멸 사회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일부 이야기를 요약해 보면 우리가 편리하게 살기 위해서 또는 돈벌이를 위해서 사실 이 두 축이 다 있는 거예요. 한쪽에 자본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노동 쪽은 열심히 일하고 협력해가지고 내 삶을 윤택하고 편리하고 쾌적하게 살기 위해서 이 두 가지 목표의 결합이 결국은 지금의 기후 위기를 부르는 기본 메커니즘이 되었고 그것을 초래한 과정이 자본주의 상품 사회다. 상품을 대량 생산하고 대량 소비해서 더 많은 돈을 벌임과 동시에 더 수준 높은 생활을 하고자 한 우리들의 욕망이 함께 결합이 되어서 초래가 된 것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부와 2부를 좀 끊나요? 아니면 바로 계속하나요? 계속해요? 쓸데없는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미리 이야기가 안 돼서. 예. 자, 이제 여러분들 지루하시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아직은 안 지루해요. 그런 멘트 괜찮네요. 아직은 안 지루합니다. 예, 좋습니다. 예. 제가 가끔씩 농담도 하고 질문도 드리고 이래야 되는데 워낙 또 시간적인 이 제약을 받고 있어서 조금 좀 몸이 건조하게 진행하는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30년 이상 고민한 주제를 1시간 만에 요약하려고 하니까 제 자신도 아주 빡셉니다. 마치 엑기스를 전해드리듯이 군더더기 없이 말씀드리려고 노력합니다. 예.